네, 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TV 증권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장 강세 섹터 테마와 관련된 이슈 달아보는 시간이죠. 그리고 변영인 대표님의 추천주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라 오늘도 김은사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이슈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신규 상장주 공모주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따끈따끈 코스닥이 입성한 제주 맥주와 진 시스템입니다. 먼저 국내 수제 맥주 기업인 제주 맥주는요, 오늘장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초가 4,780원보다 24% 넘게 급등한 5,950원에 한때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장 분자 진단 플랫폼 기업인 진 시스템도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10.47% 급등한 2만 원대에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따상에는 실패했지만 이 상장 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제주 맥주와 진 시스템 어떤 기업인지 또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간단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제주 맥주는요 2015년에 설립된 수제 맥주인데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네, 굉장히 예쁘죠? 귀여워요. 네, 예쁘게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요. 네. 2017년 제주 위트 A를 시작으로 이런 차별화된 제품 콘텐츠를 시작으로 좀 많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판매 매출이 335억, 연평균 148%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수제 맥주 시장 점유율도 2017년에 5%대였는데 지난해에는 28.4%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제주 맥주가 이 수제 맥주 업계 1호 상장 기업으로 탄탄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 진 시스템인데요. 2010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간단히 좀 사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 진 시스템은요, 진단 장비, 키트, 시약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분자 진단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 그림은요, 이 바베시아 감염증 진단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반려견의 바베시아라는 감염증 진단 도구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를 취득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해 진 시스템은 흑자 전환에도 성공한 기업입니다. 사실 오늘 이 두 기업 외에도 이달 들어 새롭게 상장한 기업들이 꽤 많았죠. 맞습니다. 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새롭게 상장한 기업이 꽤 있는데요. 자료 화면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시면 하이제 유코스펙, 샘시 NS, 삼영 SNC, SKI 테크놀로지, HPO, CNC 인터내셔널 등 8개인데요. 오늘 제주 맥주와 진 시스템까지 합치면 10개가 됩니다. 그리고요, 스펙을 제외하고는 총 5개 기업이 이 기업 공개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도 이 스펙 상장 종목들이 일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시금 유의할 점을 또 강조해 주신다면요? 예, 제가 일단 질문 주신 부분 답변하기 전에 제주 맥주와 진 시스템 좀 잠깐 차트 보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주 맥주가 지금 공모가가 2,600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잠깐 좀 보도록 하죠. 4,900원, 한 2.5% 상승해서 좀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초가는 좀 좋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종가 기준에서 좀 가격이 좀 크게 하락한 좀 흐름이 있는데, 그래도 공모가가 2,600원이었으니까 100%에는 채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공모 청약에 청약 배정을 받은 이 주주 입장에서는 충분한 좀 수익이 좀 실현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음과 양이에요 보면. 근데 진 시스템은 공모가가 2만 원입니다. 그런데 종가가 17,400원. 주당 한 2,600원에 1,600원이죠? 네. 2,600원에 손실이 좀 발생된 겁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가 그럼 공모주 청약을 하는 부분, 제가 항상 옛날부터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SK 바이오스의 따상, 빅히트가 따상을 했다, 카카오 게임즈가 따상을 했다. 우리가 공모 청약하면 소위 대박 나는 줄 아는데,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시장에서 어떤 수용 예측이 좀 불발되거나 시장의 흐름이 안 좋다면 공모주 청약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을 먼저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정성환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던 스펙 부분, 어제 우리가 어떤 게 좋고 나쁘냐. 자, 용어 정리가 좀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스펙이라고 해서 지금 만약에 스펙 공모가가 만약에 주당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스펙이 오늘 상장가가 4,000원이다, 뭐 4,500원이다. 2배를 벌었네.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실체가 없다. 스펙 상장 법인은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 목적 법인이에요. 그쵸. 이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로만 상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담겨진 이 공모 자금 조달 자금은 네. 회사의 인수합병을 위해서 쓰여지는 자금이죠. 그렇죠. 이 외적인 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모든 이 법인들을 다 인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이 점을 우리가 잘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아나운서님,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랑 어떻게 보면 또 연관이 있는데 네. 다시 돌아와서 말을 하면 이 네. 인기 공모주의 상장 직후에 네. 오히려 맥을 못 추고 이 상승 탄력이 어떻게 보면 점점 약해지는 양상을 또 보이고 있어요. 네, 대표님께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 IPO 최대여 중에 하나로 주목받은 게 SKI 테크놀로지죠. 그런데요, 지난 10일을 따상은커녕 시초가 대비 26%나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충격과 네. 공포에 휩싸였었는데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이 주식 열풍이 시작된 이래 이렇게 인기 공모주가 따상에 실패한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CNC 인터내셔널도 공모가보다 낮은 시초가로 상장을 해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기도 했고요. 상장 직후 연일 하락하다가 24일에는 장중에 최저 38,6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살펴보면 올 네. 하반기에 대여들로 꼽히는 기업들의 상장에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런데 이 장외 주식시장도 활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비한 표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하반기 IPO 예정 기업 표를 좀 간단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업계에 따르면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등 하반기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요, 시가총액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국내 증시 상장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야놀자,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도 현재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이 공모주의 따상 신화, 최근에 좀 이런 제동이 걸리면서 앞으로는 좀 이 장외 주식 시장의 활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우려가 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상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뭔가 따상에 실패했어. 그럼 그 다음에 시도를 하기가 조금 두려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점차 또 활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왜 이런 양상이 보이는 걸까요? 일단은 우리가 맹목적인, 그러니까 정보가 좀 잘 없는 거예요. 공모주 네. 청약은 대박이다라는 이 공식이 이 뇌리에 박힌 거죠. 작년에. 맞아요. 사실 제가 작년에 이 주식 열풍도 좀 너무 과열량상으로 좀 생각했던 게 네. SK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까지 뭐 계속 공모주만 하면 그렇죠. 따상에 200%다, 150%다, 네. 100%다 이게 너무나 단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청약 이 주식을 좀 받지는 못하였지만 네. 이 수익률이 단계 너무 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당시에도 좀 주의를 줬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2000년도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공모주 시장이 좀 열풍 많이 있었지만 네. 그때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이 100억, 200억 일반 공모에도 많은 청약이 좀 몰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많이 좀 이 수익을 좀 보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 기존의 상장법인들의 어떤 일반 공모는 좀 악재로 좀 받아들이는 인식이 좀 크고 네.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은 대박을 주는 인식 때문에 이게 네. 너무 과열된 거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의 이 공모가 상단에 위치했다. 공모가는 과연 적정한 것인가라는 거를 우리가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이 동일한 업종과 동일한 어떤 매출, 그다음에 시가총액 외형을 갖고 있는 회사와 좀 비교해서 좀 본다면 네. 그래도 신규 상장 종목에 좀 더 많은 거품들이 좀 아직까지 끼어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가 이 종목에 관심이 있는데 비슷한 부분을 우리가 공식 좀 찾아가지고 네.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와 좀 비교해서 본다면 좀 네. 답을 좀 얻을 수 있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네. 바로 올 6월부터 중복 청약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 제도도 위축되기가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위축감이. 네, 맞습니다. 오는 6월 20
중복 청약 금지를 앞두고 이 공모주 불패 신화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시가총액 큰 대여들의 IPO가 대거 집중이 되어 있어서요. 한편으로는 좀 기대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근 상장한 종목들의 좀 IPO 이후에 성적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극단적으로는 따상 잔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영향에는 특히 SKI 테크놀로지의 따상 실패 후 이 충격이 컸던 것으로 그렇죠. 좀 분석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최근에 청약을 진행한 두 개 종목 CNC 인터내셔널과 그리고 HPO 이 모두 시초가가 공모가 이하에 형성되면서 좀 상장 첫날 두 자릿수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네. 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하반기 공모주 청약 도전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대표님, 이럴 때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아까 비교했던 이 공모주라는 게 사실은 무조건 성공한다, 무조건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이 확언하는 건 좀 잘못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아까 진 시스템 네. 이 종목도 공모가보다 좀 빠진 채로 오늘 마감을 했죠. 네.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이라는 거는 정말 면밀하게 기업의 가치와 사업의 어떤 방향까지, 그러니까 투자 설명서를 좀 잘 읽어보고 이 청약을 좀 결정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 특히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기 공모주 청약 론 배정 받으면 따상 먹을 수 있어 하고 일단 넣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불확실성들이 자꾸 비교 데이터가 좀 나와준다면 네. 조금 더 현명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아까 드렸지만, 동일한 업종,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상장사와 시총의 가치를 한 번 더 비교해보는 그런 습관도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대표님, 이렇게 사실 공모주 청약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상장 전까지 이 기대감에 공모주들의 관련주들이 엮여서 또 들썩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상장 전까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는 게 일반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어떤 증시의 특성은 좀 기대감, 그리고 관련주에 너무 열광을 하는 그런 이 심리적인 어떤 투심이 조금 오래 가서 좀 이렇게 열심히 결과치를 이렇게 도출해내는 그런 어떤 종목들보다는 빠르게 좀 뭐 이슈화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가령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는데 카카오뱅크와 지분을 투자했던 관계사들의 어떤 지분 이익 가치가 반영된다는 기대감을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네. 카카오 게임과 어떤 사업의 제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카카오뱅크 관련주로 편입이 돼요. 그건 좀 어불성성이죠. 뭐 카카오에 한 10억, 20억 분이 1년에 납품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의 이 상장 이슈에 편승해서 뭐 2배 가까운 주가의 상승이 있다?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분 10%를 갖고 있는 피투자 회사가 상장 가치 이후에 이 투자 차익에 있다는 어떤 이 지분법 반영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지금의 이 기업 가치가 10억이었을 때 이 네. 기업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20억, 30억으로 커지는 그런 외형 성장이 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좀 네.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상장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창투사 관련주들이 많이 부각받던데 관련주 중에 관심 있게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제가 지금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서 좀 말씀드릴 때 잠깐 화면 보시죠. 네. 자, 저는 이제 준비한 게 창투사 관련주입니다. 지금 아주 IB 투자, SBI 인베스트, 대성창투 우리기술투자, TS 인베스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자, 뭐냐면은 창투사라는 거는 비상장, 즉 IPO 법인의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이 개별 요건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네. 과연 지분을 얼마 갖고 있고 취득가액이 얼마냐. 5천 원의 상장이 갑자기 2만 원의 상장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이게 그쵸? 장부에 반영이 된다면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자, 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창투사 종목인데, 자, 관련해서 아주 IB 투자 이 6종목이 각각의 하반기 그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이 상장 대여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힌트를 좀 드리면서, 자, 상단 전화번호 하단 노란통으로 입장해 주시는 분들께
자,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자 특징주, 창투자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더 자세한 분석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주시면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오늘은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에 대해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나는 이런 게 궁금하다 하시는 주린이 분들께서도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무엇이든 물어봐도 괜찮겠죠, 대표님?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또 반영해서 돈의 맛 더 알차게 꾸며보겠습니다. 오늘도 꽉 찬 내용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님,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살펴본 종목들만큼은 여러분 현명한 매매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 민경철 전문가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돈의 맛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